8장 20에서 30년의 유산 세대를 넘는 지혜를 설계하는 법. 당신의 삶이 남길 울림을 상상해보세요. 20에서 30년은 한 세대를 넘나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개인의 생애를 넘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유산을 창조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개인적 리더십은 자신의 유산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20에서 30년 계획은 바로 이런 유산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경영자의 피터 드러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처럼 이 장기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당신의 삶이 단순한 성취를 넘어 지속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원칙은 장기적으로 일관된 행동을 유도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설득의 심리학, 세대 간 사고방식, 시간을 초월한 결정의 틀.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시간 관점 이론은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 중 어느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삶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20에서 30년 계획은 이 3가지 시간 관점을 통합하는 세대 간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현명하게 살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이론은 사람들이 손실 회피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20에서 30년 관점은 이러한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이득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실제로 예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금융, 건강, 관계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 간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시간 확장적 자아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자신, 10년 후의 자신, 30년 후의 자신, 그리고 자신 이후의 세대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 이 결정이 30년 후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에서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가치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가문이 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언장을 넘어서 가족의 가치관, 원칙,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설명하는 일관성의 원리에 따르면 명확하게 정의된 원칙은 장기적으로 일관된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 헌장은 개인과 가족의 결정에 지속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전수체계 구축.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 제시한 만시간 법칙은 전문성 형성에 필요한 시간을 설명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이상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20에서 30년은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그 지혜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깊은 작업의 저자 켈 뉴포트가 강조한 집중된 숙련도 개발은 지식 전수의 기초가 됩니다. 지식 전수 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단계는 지식 자본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경험에서 얻은 통찰, 실패에서 배운 교훈, 성공에서 발견한 원칙들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을 식별하고 이를 교육 가능한 형태로 가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식 전수의 다양한 채널을 설계합니다. 직접적 교육, 문서화, 디지털 콘텐츠, 제도적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합합니다. 실제 도구로 생애 학습 지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학습하고 성장한 여정을 시각화한 지도로 중요한 전환점, 깨달음, 성취를 기록합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이력서가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축적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멘토링 스케줄을 설계하여 20에서 30년 동안 다양한 세대와의 멘토링 관계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지식 전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중요한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정기적 교육 세션, 중요한 의사결정 시의 조언, 위기 상황에서의 지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계적인 지식 전수 시스템을 가진 조직과 가문이 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달성합니다. 경제적 유산 설계, 세대를 넘는 재정적 안정.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재정적 문해력이 세대 간 전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에서 30년은 경제적 유산을 구축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넛지 이론은 인간의 비합리적 경제 행동을 시스템으로 교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대 간 경제 계획은 바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세대 간 경제 유산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다중세대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의 경제적 필요와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정교육 로드맵을 개발합니다. 각 세대와 연령대에 맞춘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문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투자, 저축, 지출, 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 가문 재정 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문이 재정적 가치관, 원칙, 목표를 명시한 문서로 재정적 결정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대 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다양한 시간 범위와 위험 선호도를 고려한 통합 투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제적 회복 탄력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안전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비상자금, 보험, 다각화된 수입원, 기술적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회복 탄력성이 높은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더 안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유지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확장. 소셜 동물의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간의 성공과 행복이 사회적 관계의 질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합니다. 20에서 30년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다음 세대에 확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는 사회적 연결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임을 보여줍니다. 세대 간 사회적 자본 구축의 첫 번째 단계는 관계유산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과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한 중요한 관계들을 시각화한 지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자본 투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계, 가족, 친구, 동료, 멘토, 공동체에 대한 장기적 투자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 전수 메커니즘을 설계합니다.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소개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도구로 가문 네트워크 영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문과 연결된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 역사, 현재 상태, 발전 전략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기여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장기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계획합니다. 사회적 자본 다양성 전략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 세대, 문화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다양할수록 개인과 가문이 적응력과 혁신 능력이 높아집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지속 가능한 전달.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도덕 기반 이론은 인간의 가치관이 여러 심리적 기반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20에서 30년은 가문이 문화와 가치관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인드셋이 저자 캐롤 도에키 강조하는 성장 마인드셋은 가문 문화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문 문화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핵심 가치 체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에서 5개의 핵심 가치와 이를 지원하는 원칙과 관행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 전달 의식을 창조합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족 모임, 전통, 축제를 통해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화 적응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가문 문화를 진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 가문 이야기 모음을 편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문의 역사, 중요한 사건, 교훈적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한 문서입니다. 이야기는 가치관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치관 실천 일지를 도입하여 일상생활에서 핵심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기록하고 성찰합니다.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는 가문의 문화와 가치관을 구체적인 형태, 책, 예술 작품, 기관, 전통로 남기는 프로젝트입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명확한 목표, 타임라인, 자원 계획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공동체에 대한 장기적 책임, 에너지를 가진 산미 저자 토니 슈워츠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해서는 더 큰 시스템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에서 30년 관점은 개인과 가문의 성공을 환경과 공동체의 웰빙과 연결시킵니다. 환경심리학 연구는 자연과의 연결이 인간의 웰빙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환경적 책임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생태적 발자국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문의 생활 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성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20에서 30년 동안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긍정적 기여를 늘리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환경유산 프로젝트를 설계합니다.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구체적인 환경적 기여를 계획합니다. 실제 도구로 가문 지속 가능성 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 가치관, 원칙, 실천 방침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또한 녹색유산 기금을 설립하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공동체 참여를 위한 다중세대 봉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중세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개인적 만족감과 공동체 유대감을 모두 높입니다. 지식재산과 창작물의 영속적 가치 창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작은 행동의 누적이 큰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20에서 30년은 지식재산과 창작물을 통해 영속적 가치를 창조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깊은 작업에서 강조된 집중된 창조활동은 지속가능한 지식재산의 기초가 됩니다. 영속적 가치 창조의 첫 번째 단계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책, 연구, 예술 작품, 발명, 비즈니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작물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각 창작물의 기획, 개발, 출시, 유지, 발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식재산 전수 메커니즘을 설계합니다. 창작물과 지식재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와 사회에 전달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 생애 작업 지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창조하고 기여한 작업들을 시각화한 지도로 각 작업의 상호 연결성과 발전 경로를 보여줍니다. 또한 창작물 보관 및 전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과 물리적 형태로 창작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개방적 지식재산 전략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지식재산을 공개하여 더 넓은 사회적 기여를 하는 동시에 다른 부분은 적절히 보호하는 균형적 접근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방적 접근과 적절한 보호의 균형이 장기적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세대 간 전략. 의학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의 50% 이상이 유전적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는 환경과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20에서 30년은 건강과 장수에 대한 세대 간 전략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생활습관 위약의 원칙은 예방적 건강관리가 치료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세대 간 건강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가문 건강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문이 건강 역사, 유전적 경향,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방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기적 검진, 생활습관 관리,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문화 조성 전략을 수립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 환경을 설계합니다. 실제 도구로 다중세대 건강일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세대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 건강 개선 노력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가문 건강 챌린지를 설계하여 건강 목표를 함께 이루는 즐거운 경쟁과 협력을 유도합니다. 건강유산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는 공공건강 캠페인, 건강교육 프로그램, 건강연구 지원 등 다음 세대의 건강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명확한 목표, 영향력 측정 방법, 지속 가능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행과 조정의 다중세대 시스템 20에서 30년 계획의 성공은 완벽한 초기 설계보다는 유연한 실행과 세대 간 조정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예측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 계획에는 불확실성 대응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세대 간 실행 시스템의 핵심은 적응적 관리 순환입니다. 이는 계획 실행 모니터링 조정의 지속적 순환을 세대 간으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각 5에서 10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세대의 필요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계획을 조정합니다. 다중 시나리오 계획을 도입하여 다양한 미래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 기술 발전, 환경 변화, 사회적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세대 간 의사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다양한 세대의 대표들이 함께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임입니다. 이 위원회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획 지속성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애를 넘어서도 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문서화, 교육, 제도화를 포함합니다. 각 핵심 요소, 가치관, 원칙, 시스템,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다음 세대에 교육하며 필요한 경우 공식적 제도로 발전시킵니다. 당신의 삶이 다음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 20에서 30년 계획은 단순한 인생 설계를 넘어서 세대를 넘는 유산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의지와 헌신입니다. 시작은 자신의 가치관과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하되 다음 세대의 필요와 꿈을 포함하도록 점진적으로 확장하세요. 당신의 삶이 단순한 성취의 기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영향력의 이야기가 되도록 설계하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지혜, 가치관, 관계, 기여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공식적 유언보다 일상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30년 후에 큰 유산을 형성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시간적 관점을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루, 한 달, 2년, 10년, 30년의 계획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지, 어떻게 서로 다른 시간 범위의 목표들이 상호 강화되도록 설계할지 탐구하겠습니다. 당신의 20에서 30년이 의미 있고 목적 있으며 개인적 성취와 세대 간 기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다음 세대에 전할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쓰기 시작하세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창조